안녕하세요.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하거나 슬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 제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면서 이런 분들께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잘 정리해서 보내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질까봐 여러분이 지루해하실까봐 조금 길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친한 동창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된 사이인데 제 남편은 제 친구의 결혼식 손님이었어요. 만남은 다른 동창의 손에 이끌려간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죠.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운 성격 때문에 분위기를 풀고자 했어요. 저희 남편은 어색할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죽음을 숫기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말을 건네면서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런 자리 많이 안 계셨어요. 라며 마음을 먹고 얘기를 꺼내보았어요. 언제나처럼 편하게 얘기하고 밥 먹으면 되겠죠?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가볍게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잘 기억하는 편이어서요. 신부님이랑 친하게 지내던 분이신가 봐요. 네, 제법 친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결혼 안 한다고 빡빡 우기더니 이렇게 제일 먼저 가버리네요. 누구니도 제대로 못하고 살느라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간단한 스몰 토크부터 시작하니 남편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는지 남편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것저것 제게 물어보면서 관심을 표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단박에 저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그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관심이 싫지 않았기에 이후 지속적으로 친구로라도 지내자며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 동창은 좋은 녀석이라면서 내게 남편과 잘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저와 남편 둘이서 1년이 넘는 기간을 만났어요. 그러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점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집안도 탄탄하면서 자기 것에는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처음 보면 숙맥 같은 분위기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기에 이런 성격이라면 정말 가정에 참 잘하겠다 싶었어요. 제 눈에는 좋은 남편이라고 느껴지니 남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서 얼른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었고 남편도 자신의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우리 부부의 삶은 무사히 평화롭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1년차 신혼부부가 된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집에서 돈 좀 급하게 구해와줘.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생기셔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 갑작스런 돈 문제에 예민해지기도 했죠. 우리가 겨우 1년차 신혼부부인데 갑자기 이유도 말 안 해고 그냥 돈이 필요하다는 말부터 시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시댁에서 돈을 요구해? 그런 말을 하려면 먼저 자세히 설명해줘야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만은 안 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셔. 그래서 역 근처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길래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받고 싶어. 대출이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물건이 정말 좋고 급해서 원해. 건물이 좋다고 엄마도 그랬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대. 연봉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라 그래? 정말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좋은 위치에 상권도 괜찮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 부탁하더라. 꼭 대출받아야 하나 걱정돼. 내가 반대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원해.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결정할래. 돈 빌려달라는 건 쉽지 않아. 광고 타서 말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 하지만 한번 보러 가보자. 엄마가 의심해도 이해할게.
돈 결코 적지 않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 받아들이던지 해야 한다. 당신은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제 말이 자신들을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푹 쉬었고 장모님이 구입하겠다던 건물로 함께 찾아가자 말해주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이번에 엄마 건물 사면 같이 관리하면서 살기로 했어. 하던 사업도 예전처럼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일 일어나서 다시 말해. 요즘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한숨을 쉬던 남편이기에 이런 속마음까지 내비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러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정말 이 건물로 다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남편과 건물을 방문해서 보니 제법 상권은 괜찮은 건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장모님이 제대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다 싶어서 집에 들어간 뒤에 남편에게 대출을 받으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제 결정이 피와 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남편과 제 돈이 들어간 상태이니 저도 이 건물에 대해서만은 신경을 끄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명의는 장모님 앞으로 된 건물이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세입자를 찾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건물에 대해 걱정을 표하는 나를 힐끗 쳐다봤지만 그녀도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 남편과 나까지 불안해하는 마음이 점차 나를 짓밟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나를 붙잡아 이야기하면서 공실률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너는 가장이 밖에서 노력해 우리 가게를 살리려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너도 사무실이나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조사해봐. 이젠 우리의 가게를 신경 써야 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거니와. 시어머니의 말에 깊게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됐다. 그 마음속에서 이제는 단지 버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이건 그저 이야기가 아닌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내 돈, 우리 아들의 돈이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일하다가 봉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곱씹게 된다.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최대한 노력하여 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거의 내 목을 잡을 듯이 내게 사람을 구해오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하라 말할 순 없어. 나도 친구들과 관계가 있고 나의 친구들도 각자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와 내 친구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친구들이 열받으면 너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가고 돈을 벌어 오라는 말도 하고요. 남편이 힘들게 노력하고 돈을 벌어오는데 넌 컴퓨터나 뭔가를 하면서 내가 속이 한숨만 나지 않겠니 하는 식이죠.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가만히 계속 죄송하다고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주변에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몇 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러한 말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분명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지금의 경력을 갖고 있어. 충분히 모아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사람들 사이의 마찰이 어려워서 이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처럼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엔 단지 집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었어요. 남편이 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제 직업과 일에 대해 이해한다는 척하고 자기 엄마 앞에서는 제가 그냥 편안히 앉아서 돈을 벌기만 한다고 푸념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외모만 그렇더라도 정말 속상했어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참으로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제 남편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오늘 어머님 집에 가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머니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길래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가서 돈을 벌라고 따져?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그런 눈으로 봤어요. 아마 오늘도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한량으로 생각했겠죠.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될 정도로 나를 집에서 놀고 먹는 한량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요? 당신이 집에 앉아서 몇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나는 단지 밥을 먹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대우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신이 지금 제게 하는 모든 이야기가 진심인 겁니까? 나는 지금 새끼들을 그런 갈등으로 키우고 있느냐고 말하는 건가요? 내 말대로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돈을 버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은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돈을 요청하고 또 어느 날은 당신이 모든 생활비를 쓰고 있어 당신은 자신의 생활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죠. 난 내 마지못해 멋대로 되는 일에 휘말리기 싫어해. 너 결혼 전에 내가 하는 일 모두를 이해했다고 했어. 그런데 왜 지금 와서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나가서 일하고 다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내 이력, 내 커리어는 어머님 혹은 당신이 책임지겠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건 모두 결혼 전에 다 정리가 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니 속이 안 좋아졌어요. 물론 남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말이죠. 애초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내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내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왜 그런 짓을 해? 생각 좀 해봐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봐. 그건 어머님이나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냐? 정말 속상했어요. 남편이 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엄마가 맞는 말을 했다고 하며 이젠 시어머니와 함께 나를 비난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건물을 사려고 건물주 남편이나 가족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괜히 가만히 있는 날 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런저를 달래며 엄마가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남편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에게 집에서 일하지 말고 밖에서 노동 현장에 가서라도 돈을 벌어와라고 말했어. 나는 너무 억울해 정말로. 사위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항상 계속 노동하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라면 내 편을 들어주어야지. 뭐 아무튼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안 건물에 가게가 매번 바뀐다 했었는데 사돈이 건물을 샀다면 관리가 매우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듣던 친정엄마는 잠시 고민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렇다면 엄마가 사도 나는 건물에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해볼까? 아니, 왜 엄마도 노후를 맞이하러 싸우러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겠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예전에 장사를 했으니까 혼자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일을 다시 해야죠.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해주지만 염려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젊어서 사업을 경영하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디 어머니의 뜻이 익숙해지고 많은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며 가족이 지지해주면 분명 어머니의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너무 고생하지 마빌 좋고 직장 잡았으면 자매와 우리 밖에서 제 박물하는 사람이 들어가니 다시 열심히 시작하려 해. 들어가서 노후 준비도 하고 가족 관계도 잘 보면 좋을 거야. 그날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냥 딸이 힘 좋게 왔을 뿐인데 엄마가 나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그날 하는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했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 다행히도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전 손님들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과거 경험을 살려 꽤 괜찮은 이익을 올리며 장사할 수 있었어. 원래 장사에 소질이 있는 엄마였기에 걱정은 많이는 안 했지만 혼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서 내 걱정도 커져갔어. 그래서 엄마를 더 열심히 도왔던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건물이 근처에 있어서 더 가까워졌고 엄마는 내 방문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시던 것 같았어. 너는 항상 나만 걱정했어. 난 오히려 내가 걱정돼. 요즘 시댁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잖아. 엄마가 들어와서 장사 시작하니까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응, 정말 고마워 엄마. 그렇지만 거기 현황이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다 망하고 문을 닫아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러웠죠. 아이고, 난 괜히 엄마한테 화를 내서 엄마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손님들도 자주 찾아와 줘서 감사하니까 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게들은 역 앞 큰 건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듣는 얘기라 난 남편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내버렸어요. 상권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시댁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괜히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걱정돼서 결국 그냥 있었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엄마께서 가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제 아빠도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암에 걸리셨단다. 그나마 다행인 일은 우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아빠가 돌아가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받았던 건강검진으로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다. 불안했다. 엄마도 이제 약간 걱정이 저만 아니었어. 엄마는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가게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토로했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가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나를 안아주며 찾아온 손님들인데 괜히 발을 돌리게 만들까봐. 아이야, 걱정 마 엄마. 일단 가게 소식은 나가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엄마는 몸 건강만 되면 돼, 알겠지? 엄마마저 잘못되면 나도 답 없을 텐데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하고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했어. 왜 그리 심각한 건지? 엄마, 괜찮아. 수술도 금방 끝났잖아. 의사 선생이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했잖아. 대신 항암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항암 치료가 힘들다던데 정말 괜찮을까? 그냥 치료받는 동안에는 가게 멈춰도 되니까 몇 달이라도 쉴래.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이 있어도 경각심을 무심코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쉬라 해도 딸 때문에 참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파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가게를 걱정하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안정하지 않게 된답니다. 어쨌든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한 한 달이 금방 지나갔고 처음에는 항암 치료하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엄마가 진짜 치료에 들어간 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제게는 너무 슬프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자고 애원했더니 엄마가 내 의견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끝내 장사를 쉬고 난 지 몇 달 동안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모은 노후 자금을 손대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장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엄마를 방치할 수 없어서 당분간은 가게를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은 기꺼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왜 아플 때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게 힘들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안 편해서 더 어렵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나 더 많은 것을 도와줘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요리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월세를 놓쳤어요. 남편이 엄마 가게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가게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왜 월세를 정시에 내지 않으세요? 가족을 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해야지.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죠. 그리고 그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사채금을 빌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냐? 하루가 지나면 이자가 붙는 거야? 그냥 가족이라고 다 끝날 일이 아니야. 남편은 말을 마치고 어딘가로 떠났어요. 신호를 주었더니 큰 몸집의 공사 일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채 들어와서 갑자기 엄마의 가게를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남편을 붙잡고 무슨 짓이야? 라고 물었지만 남편을 사칭한 이놈은 아무렇지 않게 야, 아다하라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거야? 혹시 월세 6일이 밀린다 해도 아무렇지 않더라고 말했어요. 주변에 소문이 번지면 어쩌나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호구로 보고 월세를 밀리게 하지 않으려면 난 가족이어도 예외를 주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손님들이 이미 떠난 뒤에도 남편이 일으킨 소동에 난 그저 말이 필요 없다 싶었어요. 디폴트 스테이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골칫거리이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가족이니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경찰을 부를 거면 불어라. 이건 내 건물이니 당신들은 계약 위반했으니 나도 참을 수 없다 했죠. 이야,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벌 받아야 하는 건 상도덕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왜 엄마와 나 같은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남편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게 너무 억울해. 정말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이해하려고 해봐도 머리가 아프고 잠시 잊으려고 해도 어려워. 그냥 싹 다 놓고 싶다. 장사도 쉬어서 도리를 잃어버리고 내 상가도 망가졌어.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아.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지. 이제는 월세까지 20만 원까지 깎아서 받고 있는데 엄마가 걸린 병이 전염병이라니.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 엄마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판단도 못할 정도로 바보같이 행동했어. 정말 속상해. 어떻게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가게를 쉬니까 손님이 끊기는 건 당신도 이해 못하고 있어? 후회되면서도 남편의 신랑이란 말에 가슴이 먹먹하고 화가 나와 남편 간에 무슨 오해가 있는 걸까? 엄마는 가만히 있던 앞치마를 벗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 남편 사이를 가로막으며 등장했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 혀를 구부리며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구나. 내가 애초에 딸에게 뭐라고 해야만 했는지 보기에도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식으로 내가 그를 구해왔는지를 지켜봤지? 자네는 아내의 저란 어디 개지국 대답하게 될까? 한마디로 그들의 평판이 이 동네에선 화제 중 하나 아닌가? 갑작스레 우리 사이에 얽혀있는 엄마의 말에도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멀뚱히 엄마의 말을 듣기만 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서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 여기가 왜 이리 공실이 많은 걸까?
이건 다 건물주들이 신경질 나는 놈들이라 그랬단 얼마나 나누어 떼어 먹으려고 월세를 비싸게 받아왔던가. 나는 한두 번 장사를 했던 거 알아. 그런데 장모님께서 여기서 잔뜩 얘기를 하셔도 달리 아시지 않은 것 같다. 웃긴 게 저 가게들은 현재 우리가 받는 월세의 평균까지 더 내지 말고 살아왔던 건데 사람들은 더 잘 못 먹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어.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장사를 잘못해서 떠났던 거구나.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서 여기가 어디 상권이인지 그렇게 좋은 곳인지를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든가. 이 가격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렇지.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온통 이렇게 버텨왔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소문이라도 한번 듣는 양을 해봐. 그런데 엄마는 카운터 쪽으로 이동했고 갑자기 파일 하나를 들고 왔어요. 남편에게 그 파일을 건네주었고 남편은 파일을 펼쳐서 처음부터 읽어갔는데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 번갈아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뭔가 궁금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 못난 거야? 가게는 손님들로 수입을 올리고 그 덕분에 살아가는데 건물주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고마운 사람들도 잘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만을 터뜨리며 싸움거리만 찾아대니까 아이고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싶겠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적힌 것들은 다 너무 자만스럽게 표현된 걸로 선을 지나쳤어. 내가 예전에도 자네에게 경고를 했었는데 자네는 무시하고 계속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에 직면하겠지? 거기 월세만큼 너무나도 다른 곳과는 달라. 양심 좋게 살아야 해. 20분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근처역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최근에 서울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에 예전에는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 좋은 상권으로 이사를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가 건물은 제가 매입했답니다. 저도 이제 자신들의 악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거기서 다시 장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게는 이번 달 안에 정리해주겠어요. 그리고 제 딸과도 그냥 이혼하려고 합니다. 당신들 같이 악마 같은 사람들 옆에 내 딸을 놔둘 수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전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자세히 들은 바에 의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폐악이 근방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에는 제 시어머니니 아니면 남편인 것이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본인도 뒷수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면서 지켜보니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폐악을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야 엄마도 혹시나 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엄마를 가게 주인인 장사장으로서 무시하며 엄마를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모아둔 돈을 찾아서 서울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이곳에 쫓겨난 상인들은 우선적으로 주변을 떠났고 여기로 이전해왔다고 해요. 제가 약간 저렴한 가게 임대료로 시작했는데 이유는 모두 부모님께서 시댁에서 피해자로 지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더라도 상가 건물을 사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 물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역 앞에 위치한 상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기도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엄마께서는 그러려니 하라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셔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이웃에 내 딸을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사과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왜 엄마의 잘못일까라며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러온 잘못에 대해 돌려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이 쫓겨난 모습을 보며 예전 가게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서 힘든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밖에서 사람을 욕하고 살았던지도 몰랐던
언제부턴가 가족이라는 말들을 수없이 내뱉어온 저의 모습이 떠오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껏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살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 같네요. 저는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는데 한 건물 소유주가 갑자기 밥 먹으러 왔었어요. 자신이 급하게 건물을 내놓아야 해서 빨리 건물을 인수해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미안해요. 아버지가 당신과 행복하게 살라고 남겨준 돈이었는데요. 왜 미안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정말 좋은 건물이고 장사도 잘 될 자리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건물주의 자식이 되어 기쁘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돈을 잘 썼다면서 하늘에서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불효자 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히려 엄마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자기 자랑에 쓰고 미안하다 했지만 제 옆에 있던 남편은 돈과 건물 자랑하며 자랑거리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건물주의 자식이 된 것은 마음속으로 시원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들에게 직업이나 돈으로 얕잡아 보이지 않아도 되어서 기쁘군요. 나중에 그들의 부정적 행동이 소문이 나서 아무도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 망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그들이 뿌린 그대로 거둔 모습을 보며 이혼해야 했던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지켜봐야 하는데 저보다는 더 잘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야.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전 남편이 자신있게 말했던 그 말대로 어째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설설기는지 좀 보도록 할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내게 연락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반면 이혼을 하고 실리면 어쩔 거야? 정신 좀 차려. 앞으로는 너를 잊고 살아라. 신경 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네. 근데 좀 웃긴 얘기를 하나 할게. 전 남편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자신이 있게 말했는데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 찾아온 적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도 이혼해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더란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난 그때도 그대로 말했지? 왜 헤어져야 했는데? 니랑 잘 지내고 있었잖아. 월세 문제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왜 돈 문제로 헤어져야 했는데? 그래서 그대로 우리 다시 합치자고 말해주었어. 애들도 있고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그렇게 엄지로 찾아와서 돈이 부족하다면서 대출이자를 갚느라 수고했다고 했었지. 돈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 결론은 쉽다. 어쩔 수 없이 1억만 빌려줘. 거기에 재결합까지 하자고 했더라고. 옛날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 내가 믿었던 10억 원 빌려준 걸 다 말아먹고 노가다만 하는 놈이 경찰을 불러대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러다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냐? 내가 바로 내 전 남편이었는데 얼마나 서로를 믿고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아이들아, 너희 아빠가 정말 미쳤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내가 이후에 어떡하지 모르니까.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는 그 두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 전 남편은 새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이었어.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건물을 망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이전 건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금액을 뽑으려 했어. 홍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빌고 사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이고 선생님들,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속이 좋지 않았었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가서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이번에 건물 하나 타려고 해요. 그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언제든가요? 왜 또 그 얘기를 꺼내나요? 그냥 가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괜찮은 자리에 건물을 받았다네요.
여기 허름한 건물이 아닌 내 건물에 와서 장사하세요. 그때 그렇게 대해서 미안하니까 잘해줄게요. 당신 망한 거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믿어?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요? 다른 지역 가서 알아보세요. 소금을 가져와서 입구에 뿌려주세요. 왜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죠? 하기 싫으면 말아주세요. 잘 되고 나서 배 아프다고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날은 소금을 뿌렸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뻔뻔하고 오만할까요? 이 일로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전한 징악이 없지 않다는 것인가 봐요. 아무튼 저는 이 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거만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 모든 부정한 마음가짐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둡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죄값을 받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 그렇게 무시 못하는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제 수입이 풍부하다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친정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처음에는 남편에게 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몇 년 동안은 남자 생각이 안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미친놈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정말 넓고 광대하군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제가 겪은 일과 같은 일들은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